안녕하세요. 마음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오래된 감정,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합니다. 살다 보면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말하지 않는 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요. 하지만 그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나조차도 나를 무시하게 되더군요. 오늘은 그런 나에게, 그리고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에게 마침내 한마디를 날린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진심,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금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게 진심으로 나를 낮게 보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자기 우월감을 지키고 싶어서인지, 때로는 말보다 표정 하나, 눈길 하나가 더 깊이 상처를 남기곤 하지요. 저에게는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제 동서. 결혼 초부터 알게 된 사이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집안에서 시집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수가 없거나 지나치게 얌전한 성격도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동서는 항상 저를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걸까 했지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저에게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니 그게 결코 제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투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니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체질이잖아요. 그쵸? 웃으며 말하지만 그 안엔 분명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요. 당신은 나처럼 사회생활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잖아. 하는. 저는 그때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불편함을 삼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해 시댁에서 큰 명절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조카들 도시락까지 싸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동서는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와서는 와, 언니는 진짜 이런 건 척척 잘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사나요? 옛날 사람 같아. 라며 또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지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해보았습니다. 당신 동서,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 설마, 걔 성격이 원래 그래. 너한테 그런 의도 없을 거야. 그 말이 더 상처였습니다. 내가 느낀 이 불편함과 모멸감이 당신에게는 그저 예민함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매번 속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현명한 대처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속이 곱는 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지요. 그날은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서는 특유의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더니 남편 쪽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조카는 다행히 신부 쪽이 괜찮네. 솔직히 형수님 보면 걱정했었거든요. 요리 빼고는 너무 평범하시잖아요. 그 말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 한 모금 넘겼지만 손이 떨리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참아왔는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사람에게 왜 나는 계속 침묵했을까? 어쩌면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날 그 두려움보다 더 커진 감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온 내가 너무 안쓰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이 앞에서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 그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였지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고 동서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또 그렇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언니는 진짜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사서 먹지. 괜히 혼자 고생만 하시네. 그 순간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 옛날 스타일 맞아. 근데 너는 왜 그걸 비웃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서도 순간 당황한 듯 웃음을 멈추더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왔어. 요리도 살림도, 아이 키우는 것도, 남편 뒷바라지도. 내가 가진 걸 다 써서 가족 지키고 살아온 거야. 근데 너는 매번 그걸 아무렇지 않게 깎아내리더라. 그게 그렇게 우습고 시시한 거라면 너도 한번 해봐.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만들고, 모두 챙기고, 입 싹 닫고 웃는 게 쉬운 줄 아니? 그 말에 방안이 싸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텐 내가 부족해 보여도 좋아. 하지만 내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 내 인생, 나 나름대로 다 의미 있었어.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인생은 아니야. 그날 이후 동서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깔보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필요한 때에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친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로 등을 돌린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날 제가 제 자신에게 다시 자존심을 찾아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이었지만 그건 단지 동서에게 던진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온 제 마음을 향한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동서에게 시원하게 한마디를 날리고 나서야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나는 지금까지 참아야 했을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몇 년이 아니라 십수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게 어쩌면 더 슬펐습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났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온 걸까? 결혼이라는 건 때론 사랑보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남편과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였지만 현실이라는 건 꼭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고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그 중 하나였지요. 특히 남편은 장남이었고 집안의 중심이었기에 저는 늘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때로는 칭찬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담이었습니다. 동서는 남편보다 4살 아래였고 결혼도 저희보다 조금 늦게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어색한 사이였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이제 식구가 하나 더 늘었네. 잘 지내보자.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기에 더 상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그녀는 나를 동등한 위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 한 수 아래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하나의 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이 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무례한 행동을 한 적도 언짢은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조심했고 배려했고 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늘 아래로 보이는 존재였을까요? 그 원인을 저는 제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학벌이 부족해서일까? 직업이 없어서일까? 말이 많지 않아서, 세련되지 않아서, 혹은 단지 나이가 많기 때문일까?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고 괜찮은 척, 무시당해도 웃는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갈등이 싫었거든요. 싸움은 침묵보다 더 피곤하고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넘겨야 하고, 가족이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하고.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건 참기만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더군요. 침묵 속에 쌓이는 감정은
언젠가 무너지는 날을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어느 날 한순간에 마주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 그리 평탄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도 병행하고 시댁일도 맡다 보니 제 시간이라는 건 없었지요. 그 모든 시기를 견디며 살아낸 나인데 단지 겉모습이 소박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위치가 그저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내 삶을 가볍게 여기는 시선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저희 가족이 큰 수술비를 감당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저도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았지요. 식당에서 서빙하고 새벽엔 전단지도 돌리고 참 별일 다 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 우연히 들킨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묻더군요. 언니,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 정도로 사정이 안 좋으세요? 그냥 형님한테 좀 더 벌라고 하시지.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버텨온 이유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이야. 그 자존심을 꾹 눌러가며 견뎌온 세월, 그게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넌 왜 그렇게까지 참아?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 그게 진심이었지요. 내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가정의 균형이 깨질까봐, 시어머니가 속상해하시고 남편이 곤란해지고 아이들이 눈치 볼까봐, 그 두려움이 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참고 살면 나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낯선 얼굴에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눈빛이 말라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말하듯 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어. 그래서 용기 냈던 그날, 동서에게 시원하게 말했던 그 순간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무시받은 과거를 한 번에 지우진 못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나 스스로에게는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삼킨다는 건 그 말만을 삼키는 게 아니라 자기 존엄의 일부를 함께 넘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들이 속에서 자라서 결국 꺼내지 않으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날 저는 드디어 그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아팠는지, 왜 슬펐는지, 왜 참아왔는지,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오래도록 사랑받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건 참 이상하지요. 몇십 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하다가도 단 한 번의 순간에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면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서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삼켜온 말들이 내 안을 짓누르고 있었던 게 분명하더군요. 그 말을 뱉고 나서야 비로소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 가족들이 저를 갑자기 추켜 세우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건 저의 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저 자신을 참고 견디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무시를 받아도 그냥 웃고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외였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이었기에 그날 이후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저녁 먹던 중 조심스레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그날 말 잘했어. 저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듣기 불편했었어. 그동안 참는 거 알아도 뭐라 못했는데 너 말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이 울컥했지요. 내 편이 없다고 느꼈던 시간들 속에서 사실은 누군가 나의 마음을 조용히 알고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안도감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었고, 그날 이후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동서를 마주할 일이 있다면 며칠 전부터 신경이 곤두서곤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른다는 긴장,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감정.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무례한 말에는 단호하게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어 가족들이 모였는데 동서가 다소 불편한 기색으로 말하더군요. 요즘 언니는 좀 무서워졌어요. 예전엔 말도 안 하고 조용했는데 이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는 조용히 참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 하니까. 그 말에 동서는 잠시 정색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는데 내 눈빛이 참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어딘가 늘 움츠러들고 주저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또렷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를 대하는 나의 눈빛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그 변화는 일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모임이 있어도 늘 뒷정리를 도맡았고 누구 하나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드네요. 단호한 말이 아니어도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면 사람들은 놀랍도록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만 존재하지 않았고 누구의 형수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면서 제 삶에도 작은 기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에도 마음을 쏟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 견뎌왔고, 이제는 잘 살아가고 있어. 동서와의 관계는 여전히 약간의 거리감이 있지만 이제 그 거리는 제가 선택한 거리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애쓰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그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이해나 위로보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라는 걸요. 동서를 통해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참는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존중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내 삶을 누가 평가해도 좋지만 나만큼은 나를 깎아내리지 말자고. 내가 걸어온 시간은 결코 하찮지 않았다고.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그날 동서에게 날린 한마디는 단지 그녀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침묵하던 제 아내 목소리, 그리고 나를 향한 따뜻한 응답이었습니다. 살아보면 결국 인생은 말의 용기와 침묵의 무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말을 해야 했을까?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했을 동서에게 시원하게 말했던 그날. 어찌 보면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수십 번의 침묵을 단 한 번의 말로 터트린 셈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단단한 빗장을 열었고 마음속 오래된 상처와 자책, 억울함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에는 상쾌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정리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침묵했는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맏며느리라는 역할,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 없이 지내야 한다는 내면의 의무감.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젠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에서도 제 마음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이 반복될 때는 분명히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비록 작은 마찰을 불러올지라도 그 한마디가 없으면 저는 또다시 저를 갉아먹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동서와의 관계는 요즘 들어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도 저와 대화할 때는 말을 곱씹고 농담이라 해도 함부로 뱉지 않으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그런 변화가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다만 그 상처를 서로 인지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출발점이란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참느라 속이 무너지고 마음이 골아가면서도 괜찮아, 가족이니까 라고 말하던 제가 이제는 제 안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날 동서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여전히 웃는 얼굴로 속은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가족 앞에서 조용히 앉아 좋은 며느리, 착한 형수라는 역할만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선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난 뒤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나는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 이게 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이 기준은 제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무리하면서도 괜찮아요 라며 웃었겠지만 요즘은 제 상황을 말하고 가능하면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막상 말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평온하더군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시간보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존중을 받는 방법이란 걸 배웠습니다. 침묵만이 미덕은 아니더군요. 때로는 말할 줄 아는 용기가 가장 고귀한 침묵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몇 년 위인 언니인데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나도 그 말 못해서 내내 속으로 울었어. 나중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너는 말했잖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는 아직도 모를 거야. 그 말을 듣고는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 여성들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으며 속상한 걸 사귀며 화내고 싶을 땐 억울해도 고개를 숙이며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우리, 이제는 나를 존중하는 말, 나를 지켜주는 한마디, 그걸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단지 동서에게 했던 한마디가 아니라 지금까지 침묵했던 제 삶 전체에 대한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말을 삼키고 있는 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당신의 존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체면도 의무도 당신의 마음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말해야 할 순간이 왔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마음을 꺼내놓으세요. 그 말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살아낸 시간, 당신이 견뎌낸 하루하루는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하고도 찬란한 당신만의 역사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우 말 한마디 했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저는 그 질문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담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바꿔놓은 건 단순히 관계의 모양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좋은 며느리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싫어하겠지.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수없이 자기 자신을 접고 굽히고 눌러가며 살아왔지요. 그 삶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삽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냥 나답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마음을 세운다고 해서 금세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과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매일 아주 조금씩 저는 나를 찾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말해보기도 했. 어디 모임에 가서도 조용히 앉아만 있던 예전과 달리 조금은 내 생각을 말하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했을 땐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괜찮아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속였지만 이제는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단순한 인정이 참으로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다른 사람들 눈치 보더니 요즘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야 나로 살고 싶더라. 그 말을 꺼내는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내가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니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듯 나에게 일을 맡기던 사람들이 이젠 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잠시 쉬겠다고 말하면 더 이상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 세상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참 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나조차 나를 외면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진짜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걸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갈등을 피하고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지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침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 마침내 조용한 결심을 하고 말의 용기를 꺼내 얻습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동안 수없이 상처받으면서도 참아야지, 말하면 더 복잡해져라며 자기 마음을 눌러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충분히 잘해왔.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살아가면 된다고. 그리하여 저는 오늘도 조용히 일상 속에서 나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조금은 더 단단해지고 조금은 더 따뜻해진 마음으로.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젠 압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여전히 속으로만 삼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한번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를 무시하는 그 어떤 시선에도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이 언젠가 진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마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산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리셨나요? 우리는 참 많은 걸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 그게 어른이니, 그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에. 하지만 때로는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 말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한마디는 그저 감정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기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의 말에, 시선에, 태도에 상처받은 채 조용히 침묵하셨던 날이 있으시겠지요. 이제는 그 침묵 너머의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용기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말해도 됩니다. 이제 당신을 먼저 아껴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모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